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 주제는 안구건조증과 보약이었습니다. 박사님, 오랜 기간 안구건조증으로 좀 고생을 하시다가 내원하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안구건조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생긴 모습을 보고 그 흠을 보완해주는 강활 승습탕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좋아진 경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약은 엄격히 얘기하면 보약이라기보다도 흠을 보호해서 몸 상태가 좋아지니까 보약의 역할을 한 것이고, 그것으로 안구건조증이 치료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니까 보약의 범주에 넣었고, 이것이 바로 이것에 의해서 몸도 좋아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네, 우선 환자의 생김새부터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네, 두상이 크고 목이 짧으면서 목이 굵습니다. 얼굴이 넓고 얼굴이 부택적했습니다. 얼굴이 부은 듯 푸석푸석한 듯 붉다는 거예요. 얼굴이 넓다는 것은 습체입니다. 습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죠. 습에 의해서 병들이 나타나는 것은 어때요? 살이 물렁물렁하면서 살이 자꾸 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구건조증 같은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자꾸 쉽게 피로를 느끼고 누울 자리만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습체에 해당됩니다. 네, 안구건조증 외에도 그 밖에 불편해했던 증상들이 있었을까요? 네, 다양한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움직이기가 싫다는 거예요. 습에 손상되고 습이 많이 채여 있으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또 몸이 무거우니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불편하다. 이랬습니다. 이 뒷목은 습에 해당되고 앞목은 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화에 의해서 오는 병은 목구멍 앞쪽이 아프고, 습에 의해서 손상되면 뒷목이 뻣뻣하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구건조증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술도 하였으나 여전히 눈이 매우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설사를 잘하기도 한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요. 편두통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생도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생긴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이 넓적하면서 부택적하게 생겼으므로, 또 목이 짧고 굵고 이런 형상이므로,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기 때문에 허하고 차서 나타나는 허한증으로 보고 강활 승습탕을 투여한 것입니다. 치료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한제 20첩을 제공했는데 복용한 결과 소화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편두통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이런 것도 좋아지면서 눈이 그렇게 불편하던 안구건조증이 좋아졌다고 하였습니다. 총 5제를 투여한 후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치료를 종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박사님, 아까 설명해 주셨던 강활 승습탕이 안구건조증에 좋은 한약인가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약은 습체로서 목이 짧고 뒷목이 뻣뻣하고 피곤을 많이 느끼고 움직이기 싫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이런 설사 같은 것이 많은 이런 사람들한테 주로 쓰는 이런 약입니다. 이 사람은 습체로 얼굴이 둥글거나 면이 넓거나 머리가 크고 목이 두껍고 짧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수승화강의 저하로
위로 열이 뜹니다. 그럼 얼굴이 붉어지면서 부탁하죠. 또 눈, 코가 올라가서 상기가 잘 되거나 육경 중에서 태양형에게 많이 씁니다. 태양형은 기가 소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원이 호랭해지기가 쉽죠. 또 목이라는 것은 인신의 우두머리입니다. 그게 수승화강의 통로이죠. 이 목의 수와 조절이 잘 안 돼서 상열 증상이 나타나면 안구건조증, 안면부택적, 편두통 등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신적으로 예민해서 위로는 상열이 되고 아래로는 과민성 대장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 강활성 습탕을 써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 이분에게도 생긴 모습이라든지 나타난 증상으로 봐서 또 안구가 불편한 것으로 봐서 과민성 대장 증상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강활성 습탕을 썼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